네,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 요추와 천추. 음,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횡격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횡격막이 호흡을 주도한다 그랬죠. 그리고 심장과 폐를 운동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심장과 폐만 운동시키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위에 올라가면은 심장과 폐를 이렇게 압박하겠죠? 내려오면은 그게 또 늘어나겠죠? 이완되겠죠? 근데 내려올 때에 소화기를 같이 압박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소화기가 이완되고, 그래서 횡격막은 폐와 심장뿐만 아니라 소화기 전체도 운동을 시키는 기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숨을 들이쉬면 앞으로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늑골이 운동을 해요. 늑골. 근데 늑골이 운동하는 것은 중국, 궁극적으로 이게 척추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척추가. 그래서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숨을 깊이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를 약간 들고. 이렇게 하면은 척추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척추병, 다시 말하면 경추, 그다음에 흉추, 요추의 병은 결국 자세 문제, 호흡의 문제가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경추, 척추, 흉추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이 다만 뭐 디스크를 안 걸리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흉추, 척추, 경추 안에는 흉수가 있자, 척수가 있잖아요. 척수가 온몸을 관리하잖아요. 척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온몸을 튼튼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하니까 결국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허리를 펴고 허리를 펴면 허리는 안쪽으로 싹 들어가요. 목을 약간 고개를 들면은 목도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죠. 그런 자세에서 어, 깊은 호흡. 그러니까 그냥 살짝살짝 호흡하는 게 아니라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도 못하게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자, 오늘은 요추. 우리 뭐 했죠? 경추, 흉추 했죠? 경추는 뭘 관리해요? 목 뒷머리, 또 이 목에 있는 모든 통증, 어깨 통증 전부 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자가 되시면 제일 많이 오는 환자가 목, 어깨 아픈 사람들이에요. 목, 어깨, 그 다음에 허리 아픈 사람. 경추 디스크 보통 경추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렇게만 얘기하지만은 그건 단순히 디스크의 문제만, 통증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근데 목 어깨와 허리 통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척수의 문제다. 온 몸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민감하게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 여기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치료해야 돼. 이거 빨리 치료 안 하면 나중에 큰 병이 될 수가 있어. 오장육부의 병이 될 수 있어. 이것이 통증이에요.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세포가 우리 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빨리 치료해야 돼. 안 그러면 큰 병이 될 수가 있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추, 흉추를 했고, 흉추 너무 놀라웠죠? 간단하죠? 폐와 심장 1번부터 5번, 1번부터 4번, 모든 소화기 5번부터 11번.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우리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요추는 뭘 관리하느냐? 첫 번째, 허리 질병. 허리가 아프다. 뭐 전부 요추에서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허리만 생각하는데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의 모든 질병, 예외가 없어요. 다리의 모든 질병, 발가락 끝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모든 질병이 허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요추와 천추 또는 천골, 거기서 관리하는 장부가 있는데 그것이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외음부, 직장, 요관, 요도, 전립선이에요. 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제 방광염이 많이 걸려요. 방광염이 자주 와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방광염이 오면은 우리는 늘 방광만 생각해요. 방광이 뭐 약하다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허리 문제, 허리 문제. 어, 남자들 전립선, 나이 들면 전립선 질환이 많이 와요. 전부 허리 문제.
자궁 난소는 병이 오면 막 심각해져요. 자궁에 혹이 커지면 엄청 커져요. 난소에도 혹이 잘 생겨요. 그것 좀 허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이런 장기를 직접 관리한다.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치료하는,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 오늘은 구조를 아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하고 아마 금요일 날 하고 다음 주 월요일 하고 바로 아마 연기를 가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두 번 더 하는데 두 번 더 할 때까지 이 허리와 천골의 구조와 기능과 치료 방법 그것까지는 하고 가서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허리 요통의 원인부터 한번 봐요. 디스크는 한 덩어리의 물렁뼈가 아니다. 디스크는 섬유륜이라 불리는 여러 겹의 강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다. 가운데에는 젤리처럼 생긴 수핵이 있다. 뼈와 물렁뼈가 닿는 부위에는 종판이라는 탄성이 높은 구조물이 있어 디스크의 충격을 흡수한다. 디스크가 압력을 받으면 주로 손상을 입는 부분은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껍질인 섬유륜이다. 통증은 섬유륜이 손상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계속적으로 심하게 굽히면 섬유륜은 얇아지고 수핵은 건조해진다. 결국은 수핵이 섬유륜을 찢고 나와 디스크 탈출증이 생긴다. 그 결과 통증은 더 심해진다. 이러한 디스크 손상 과정은 실제 사체 실험에서 증명되기도 했다. 양쪽 뼈에 기계를 부착해 인위적으로 디스크를 손상시킨 후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것과 같은 동작을 반복했을 때 처음에는 수핵이 섬유륜을 찢으면서 뒤로 밀리더니 나중에는 섬유륜이 완전히 찢어져 수핵이 디스크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발견했다. 디스크 탈출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허리만 아프고 또 어떤 사람은 허리와 다리까지 아프게 되는 걸까? 허리 통증은 크게 두 가지다. 허리에 국한된 디스크성 통증과 다리까지 뻗치는 방사통이다. 디스크 속에 있는 수핵이 섬유륜을 찢어 상처가 생기면 수핵세포가 죽으면서 염증 물질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디스크성 통증이다. 허리 주위에만 통증이 국한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디스크 섬유륜의 상처가 심해지면 섬유륜이 얇아지고 수액도 건조해져 수액이 섬유륜을 찢고 밖으로 탈출한다. 이때 척수나 신경가지가 눌려 다리가 저리기도 한다. 또 수액이 탈출되면서 생긴 염증 물질이 신경에 닿아 신경 뿌리에 염증이 생긴 다음 그 신경 뿌리가 눌리거나 당겨질 때 심한 통증이 다리 쪽으로 뻗치는데 이를 방사통이라고 한다. 방사통은 허리에서 통증이 시작하여 엉덩이를 지나 허벅지, 종아리, 발로 내려가는 양상을 보인다. 방사통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디스크의 수핵이 껍질을 뚫고 탈출하면 죽은 수액에서 나온 염증 물질이 신경 뿌리와 그 뒤쪽으로 흘러나온다. 신경 뿌리 뒤쪽엔 감각 신경 세포들이 모여 있는 배측 신경절이라는 신경 다발이 있는데 이쪽에 염증 물질이 묻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유발된다. 결과적으로 방사통의 고통은 배측 신경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네, 디스크, 요통 제일 많은 게 디스크죠. 주간판이 뚫고 나와서 이게 찢어지는 거죠. 섬유륜이 찢어져 가지고 나와서 보통 여기서 누르면 그냥 허리가 아픈 거. 그게 이제 오래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배척신경절, 이게 우리 척추신경절. 그러니까 척수에서 두 가닥,
후근과 전근이 나와서 이 신경절을 이루고 여기서 또 갈라져 가지고 후지, 너꿀로 가는 게 전지 그런 거죠. 여기를 압박을 하면은 다리까지 가는데 특히 이 정도가 됐을 때에 여기서 나오는 염증 유발 물질이 있어요. 그 염증 유발 물질 때문에 이게 염증이 생기면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말할 수 없이. 어, 현대 이게 많이 발달했지만은 특별한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줄이는 주사를 놓거나 뭐 이걸 잘라내거나 이런 정도로 하는데 이걸 잘라내면 이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급할 때는 이걸 잘라내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라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 수술로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의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회복하느냐. 세포가 회복한다. 이 신경이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왔을 때 자세만 잘 잡아주고 우리가 에너지만 잘 넣어주면은 이 세포가 스스로 그걸 회복하게 해야 돼요.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주사를 놔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는 있죠. 그럼 마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 병이 낫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질병이다. 가장 많은 질병이다. 요통에 있어서. 그거. 그 다음에 그 근본적인 척추관 협착이 심하게 있는 상중하, 척추관 경미하다, 시각 보통 좁아졌다, 아주 심하게 좁아졌다. 관이 3분의 2 이상 심하게 좁아진 사람들 100명을 모아놓고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있습니까? 걸어가다가 아니, 아파서 자꾸 쉬십니까? 물어봤더니 100명 중에 83명은 전혀 아프지 않아요. 17명만 그래요. 나는 걸어가다 보면 방사통이 생기고 걸어가다 보면 허리가 뻐근해서 혹은 걸어가다 보면 다리에서 감각이 안 올라와서 허공을 밟는 것 같아요. 스펀지를 밟는 것 같아요. 빈대떡을 하나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쉽니다. 혹은 걸어가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쉬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100명 중에 17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좁아졌다고 해서 좁아진 사람이 하다못해 70명은 아프고 30명은 안 아파야 그나마 좁아진 게 그게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100명 중에 83%가 안 아파요. 그러면 아픈 17명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좁아져 있는 데다가 뭔가 최근에 새로운 손상을 받은 겁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이제 서울대 정성근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분 말씀 뭐냐 하면은 척수관이 좁아지는 것, 척수 자체. 척수가 관리자라 그랬잖아요. 척수는 뇌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관이 좁아져 갖고 통증이 오는 경우는 100명 중에 17명밖에 안 된다. 83명은 척수가 좁아져도 통증을 못 느낀다. 17명은 또 조사해 봤더니 척수관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디스크가 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통증의 원인은 디스크가 원인이지 척수관이 좁아졌다고 해서 통증이 오는 거는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틀린 말씀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척수관 자체가 좁아졌다는 것은 관리자가 좁아진 거잖아요. 관리자의 세포가 줄어든 거잖아요. 또는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근본적인 병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통증이 안 온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게 아니다. 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통증은 몸 전체에다가 여기 문제가 생겼어. 빨리 같이 치료해 줘라는 신호거든요. 그런 신호가 서서히 또는 아주 적게 온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척추 아플 때 되게 병원에서 보는 관점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하나는 요통이 왔을 때, 아프니까 그 빨리 치료해야 된다.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 척추관이 협착에 대하여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을 때는 뭐 그걸 치료해야 된다. 이건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병원에서 별로 잘 치료 못 하시죠? 병원에서는 별로. 왜냐하면 요추, 요추 안에 있는 요수와 천골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이 정도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더 깊이 공부해 보기로 해요. 근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척수와 뇌, 척수와 뇌인데 이제 뼈를 제거한 상태인 모양이죠. 척수와 뇌가 하나다. 우선 뇌와 척수는 하나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뇌가 됐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요추와 요수와 천수가 된 거거든요. 이게 전부 관리자였죠. 처음에 몸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신경관에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나왔어. 자, 그래서 척수와 뇌는 관리자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그냥 통증이 있다 없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척수와 뇌가 최고의 관리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것 전부 신경세포거든요. 그럼 신경세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신경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제 우리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구조 이 척수 다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마 세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세포를 공부할 때에 세포들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떻게 생명 물질을 만들어내고 서로 세포 신호를 주고받는가.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세포에 집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치료를 하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이 세포는 뭘로 돼 있는가? 세포는 세포 의식이 있잖아요. 기능이 뛰어나잖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세포는 그렇게 작동하는 원리를 공부하면서 계속 생각해야 될 게, 이 세포는 그럼 뭘로 돼 있는가? 명확하게 세포는 원자로 돼 있어요, 원자. 그 원자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원자에서 그 전자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무엇이 전제가 되었는가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식, 생각, 네,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 의식이 분명했을 때 건강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뭐해? 생각이 똑바르지 않으면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의식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이 이런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좋은 의식, 건강한 의식, 기쁜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될 거예요. 까지. 그래야만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잘 치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2단계를 공부하는 거고 장차 나머지는 천천히 공부하기로 해요. 어렵지 않고 되게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위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근육과 피부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딱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뼈 7개가 있죠? 경추 7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만져보면은 맨 끝에 톡 튀어나온 게 있다. 왜냐하면 7번 경추는 이렇게 좀 길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서 톡 튀어나온 부분이 7번이다. 경추 7번이다. 그 다음에 견갑골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견갑골 튀어나온 부분을 연결하면은 제가 2번하고 3번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3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흉추 3번이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자세가 다르니까, 자세가 다르니까, 여기서부터 대략 여기가 2번 아니면 3번이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심장과 폐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부터 4번까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은 5번부터 11번까지는 어떻게 체크해요? 우선 7번을 찾아야 돼요. 7번은 어떻게 찾냐 하면은 견갑골 끝단을 연결하면 그게 대개 7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견갑골 끝단을 연결해서 7번을 우선 잡고 이게 7번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경추 7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흉추 3번도 확인하고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래서 7번이 맞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 늑골은 전부 12개가 있죠. 흉추 12개에서 하나씩 나가니까. 그런데 늑골 11번과 12번은 앞에까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늑골 11번은 이쯤, 옆구리쯤에서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우리가 그 끝을 만질 수가 있어요. 이 지점. 그 다음에 늑골 12번은 그 뒤쪽에 끊어져 있어요. 거기서 내려가고 살짝 뒤로 나가면 또 이 끝을 만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여기에 있어요. 신장이 여기 있고, 신장 안쪽에 이쪽에 비장이 있는 거죠. 이게 신장이 있다는 거 우선 기억해 놓으세요. 그랬을 때 12번 늑골, 이 끝에 있는 12번 늑골을 연결하면은, 거기가 요추 2번이 돼요. 요추 2번. 그러니까 여기는 못 찾아요. 여기는 못 찾고, 이거 끝 지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추 2번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고, 이 장골 있죠. 허리에서 쭉 내려가면 뼈가 만져지죠. 그 뼈 두 개를 연결하면은, 요추 4번이 돼요.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경추 7번, 그 다음에 흉추 2번 내지 3번, 그 다음에 견갑골 연결해서 흉추 7번, 그 다음에 맨 밑에 12번 늑골을 연결해서 요추 2번, 그 다음에 장골 끝 부분을 연결해서 요추 4번. 그렇게 해서 몸의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몸의 위치를 찾아야 장기의 상태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나중에 치료를 할 때 어디를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습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흉추 12번 밑에서 나오는 흉추의 적수, 흉추의 신경. 흉수 12번 여기에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11번, 이게 12번이니까 이게 12번이고, 그 다음에 요수 1번부터 5번까지. 요수 1번부터 5번까지. 이거죠. 그 다음에 천추라고 하지만은 거기는 뼈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천골이라고도 해요. 천골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여기.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뼈는 하나로 다 붙어 있지만 그 안에는 신경이 5개가 나오는 거예요. 천수 5개. 그 다음 맨 끝에 꼬리뼈 있죠. 꼬리뼈에서도 신경이 하나가 나와요. 꼬리뼈 안에도, 그러니까 천수가 하나, 척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 12번부터 5개, 12번 밑에부터 요초가 5개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요수 신경이 있다. 그 다음에 청골은 하나로 붙어 있지만, 거기도 5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흉추 12번에서 나오는 흉추 12번 신경은 그냥 여기서 이 앞으로 쭉 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치골까지 가요. 배꼽에서 쭉 내려가면 뼈가 만져지죠? 그게 치골이에요. 거기까지 가고 끝나요. 12번은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봐요. 요추는 전부 밑으로 쫙 어디로 가요? 다리로 가요. 다리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자, 기억하죠? 후지와 전지가 있고 내장신경절이 있다. 척수에서 나오면은 후지, 등으로 가고, 이거는 쭉 돌아서 가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내장신경절이 있다. 그래서 후지는 이 주변 근육을 관리하는 신경이 되겠죠. 이거는 요추는 희한하게 다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요추 1번부터 5번까지는 모조리, 모조리 다리로 내려간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오장육부, 장부를 관리하는 내장신경단 신경절로 연결되는 게 있다. 전부 3개 항상 기억해야 돼요. 후지, 전지, 내장신경단 신경절.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흉추 12번. 흉추 1번에서 4번까지가 심장폐, 5번부터 11번까지가 각종 소화기, 그냥 들어가서 하나로 쫙 붙었다가 연결되죠. 그 다음에 흉추 12번은 그냥 여기서 천골까지 내려가는 걸로 끝나요. 요추 1번부터 5번까지는 보세요.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이 신경 전부 다 쫙 내려가서 발가락 끝까지. 이게 핵심이에요.
요추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제일 기본이기도 해요. 치료하는 사람 누구나 이건 다 알고 이건 잘 치료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아프다. 발가락이 아파도 허리 문제구나. 무릎이 아프다. 무릎 아픈 사람 너무 많죠. 무릎이 아파도 허리 문제구나. 뭐 근육이 쑤신다. 허리 문제구나. 발바닥이 아프구나. 발바닥이 막 열이 나거나 발바닥이 족저근막염이라고 있죠. 발바닥이 너무 불편해. 허리 문제구나. 이해가 되시죠? 전부 허리 문제예요. 물론 이 바깥의 근육은 후지가 관리하지만 여기서 전지는 전부 다 허리로 내려온다. 요추, 요수 1번에서 5번까지 모든 신경은 다리로 내려온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뼈가 천골뼈예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이 옆에 있는 이 뼈는 장골이죠. 장골이고 이게 천골뼈인데 여기에 신경이 5개가 나온다. 천추신경 1번부터 5번까지가 이거예요. 이거는 엉덩이와 원기기관. 물론 이 중에서 1번, 2번은 다리의 뒷면으로 가요. 다리에서 다리 맨 뒷면은 허리 요추가 아니고 천골에서 나와요. 천골에서 1번, 2번이 나와요. 그런데 천골에서 2번까지 2번에서 5번까지는 엉덩이 이쪽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거예요. 원기기관. 원기기관. 제일 중요한 게. 네. 그 다음에 꼬리뼈도 엉덩이. 이쪽을 관리해요. 이 소개를 관리해요. 우선 이 구도를 그렇게 보시고, 실질적인 모습은 막 엄청 어려워요. 어려워 보여요. 어려운 건 아닌데. 알고 나면 항상 아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쭉 이런 식으로 뻗어나온다. 앞으로도 나오고, 뒤로도. 큰 구멍이 있죠? 이게 엉덩 근육이에요. 되게 근육이 두껍잖아요. 그 엉덩 근육 그 깊숙한 곳에서 신경들이 모여가지고 쭉 내려오죠. 보통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할 때 허리가 아파도 침을 놓고 다리가 아파도 이 엉덩 근육에 침을 놓는데 여기는 깊으니까 장침을 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하나하나 세분해서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자, 보세요.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이 위에 거는 이제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참고 이것만 할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해봐요. 흉추 12번은 이거예요. 어디로 가요? 예, 시골까지만 가요. 뭐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것은 요추 1번부터 L 1번부터 5번까지. 요추, 허리 1번부터 5번까지가 어디로 가느냐? 1번. 우선 1번. 이리 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이 손을 요추 1번에 대고, 이렇게 돌아서, 예, 서해부, 상부. 여기를 서해부라고 해요. 서해부, 상부로 가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추 2번은 이것도 서해부, 상부. 1번, 2번 전부 다 서해부로 가요. 그 다음에 요추 3번은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은 3번이 이거예요. 파란색 보이죠? 그러면은 요추 3번에다 손을 대고 쭉 미끄러져서 어디로 가냐면은 무릎 안쪽으로 가서 종아리까지 내려가요. 그것이 요추 3번이 관리하는 영역이에요. 피부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근육까지. 그 다음에 요추 4번. 요추 4번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추 4번 손 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무릎으로 가야 돼요. 무릎으로 가서 무릎에서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은 엄지 발가락까지 내려가요. 요추 4번은 허리에서 나와가지고 삥 돌아서 무릎으로 갔다가 여기서 어디까지? 엄지발가락까지.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엄지발가락까지 가서 엄지발가락 앞뒷면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게 4번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1, 2, 3번은 무릎 위쪽. 그다음 무릎은 4번.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5번은, 요쪽 5번은 어디로 가겠어요? 쭉 내려와서 다리 바깥쪽으로 해서 발등으로 내려가요, 발등으로. 그러니까 1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새끼발가락도 제외하고, 2번, 3번, 4번 발가락까지 앞뒷면으로 몇 번이? 5번이 관리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5번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쪽까지 통증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쪽 1, 2, 3, 4, 5번을 다 외운 거예요. 이 기본이에요.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펼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다시 한번 1번 서해부, 2번 서해부, 3번은 무릎 옆으로 해서 종아리까지, 5번은 무릎으로 해서 엄지발가락까지, 6번은 무릎 바깥쪽으로 해서 발가락 2, 3, 4번.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천골에서 나와요. 천골. 이 천골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가 다리의 뒤쪽이잖아요. 다리의 뒤쪽. 여기 S라고 쓰는 거 빨간색과 점이 있는 이거 S1, S2 이것이 천골 1번, 2번 신경이에요. 천골 1번, 2번 신경은 다리 뒤쪽으로 내려와서 발바닥까지. 그럼 발바닥에서 어르신들 중에서 발바닥이 불편하다 그런 분들 많아요. 뿐만 아니라 발바닥이 막 늘 차가워, 막 얼음 같아. 그러신 분들 있죠? 전부 무슨 문제예요? 천골 1번, 2번 신경의 문제인 거예요. 물론 여기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 따뜻하게 해주고, 여기도 동경락을 시켜서 혈액이 잘 흐르게 하고, 또 피부가, 이제 세포가 상한 게 있으면 세포를 치료하고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천골 1번, 2번 그쪽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간단하죠. 네. 외울 수 있겠죠? 제가 가서 시험 볼 겁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나중에 뭘로 치료하든 간에 이걸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허리에서 온 다리를 다 관리한다. 그런데 천골 1번, 2번은 다리 뒤쪽을 관리한다. 나머지 천골의 나머지 신경들, 천골 3, 4, 5번, 2, 3, 4, 5번은 전부 엉덩이 쪽, 이 뒤에 항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엉덩이 쪽 근육들을 관리한다. 물론 그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근육들이 많이 있어요. 관략근이라든가 이상근이라든가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팔과 다리를 제외하고 몸통 전체에 아래에서 딱 받쳐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여기가 백회가 위에서 몸 전체를 딱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 천골 2, 3, 4, 5번은 밑에서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백회와 이 밑에 있는 천골 2, 3, 4번은 굉장히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딱 붙잡아줘야만 여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받쳐줘야만 백회도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그 구조만 자세히 보기로 해요. 어? 제가 그냥 그림 하나로 이렇게 나눠서 제가 설명했는데, 제가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음, 아, 네. 아, 한 번 더 복습하죠, 뭐. 흉추에서 나온 흉수 12번은 치골까지, 앞에 치골까지만 간다. 끝. 요추 1번에서는 나오는 요수 1번 신경은 서해부 상부로 간다. 요수 2번은 서해부 하부로 간다. 요수 3번은 무릎 내척, 종아리까지 간다. 그 다음에 요수 4번은 무릎으로 해서 엄지발가락까지. 요수 5번은 무릎 바깥쪽에서 2번, 3번, 4번까지. 그 다음에 천골에서 나오는 천수 1번 신경은 무릎 뒤쪽으로 가서 새끼발가락으로 간다. 2번은 무릎 뒤쪽으로 해서 발 뒤꿈치까지 간다. 그 다음에 천골 2, 3, 4, 5번은 엉덩 근육과 외음부, 그 안에 있는 외음부까지 관리한다.
예,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놓고 깜빡했습니다. 자, 한 가지. 그러면은, 요추와 요수, 천골에 있는 천수가 관리하는 장기를 이해하려면은 이게 처음에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봐야 돼요. 기억나시죠? 여기가 난황공간, 난황공간에 원시생식세포라는 게 있었죠. 원시생식세포는 엄마와 아빠가 반쪽짜리 세포를 줘서 하나의 세포가 됐고, 그 세포가 이제 분화해서 우리 몸이 되는데, 아직 분화하지 않는 원래 세포, 원본 세포, 내 몸의 원본 세포가 여기서 배양되고 있다가 이게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기가 뭐냐 하면은 생식소라고 해요. 장차 이게 나중에, 이때는 남녀 구분이 아직 안 된 단계예요. 장차 이게 이제 여기서 난소가 되고, 남자는 이게 난소가 바깥으로 내려가가지고 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소와 정소가 되는 생식소에서 원시 생식세포가 들어오면서 장기가 만들어져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신경관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신경관이 만들어서 위로 쭉 가고 이 가서 뇌까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서 갑자기 뭐가 세포들이 모이더니 쭉 연결돼요. 어, 다시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예, 이게 제2신경관 형성이라 그래요. 이거하고 다르게 형성된 거예요. 이거를 제1신경관 형성, 이걸 제2신경관 형성. 생식세포가 들어오면서 제2신경관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나가가지고 이쪽에 장기들이 만들어져요. 이쪽.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장기는 위장기하고 근원이 조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원이 잘 다른데 세포의 의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원기를 지키고 보양하고 이게 잘 발현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식기들, 그 다음에 여기에 표현 안 되지만 신장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다시 볼게요. 위치는 어디냐 하면은 이 골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쭉 내려가면은 뼈가 만져지죠? 이 앞에서도 쭉 내려가면, 옆에서도 이렇게 만지면은 옆에 있는 이 부분이 만져져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기가. 아, 음, 그래서, 그리고 앞에서 쭉 내려가면, 배꼽에서 내려가면 뼈가 있어요. 그 뼈. 그 속에 이 장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신경능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원시 생식세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장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장기가 뭐냐? 그 장기가 뭐냐 하면 우선 신장이에요, 신장. 신장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쪽에 있어요. 이 위쪽에 있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신장이 세 번 만들어져요.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1차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후신이라는 게 중신, 후신, 그 다음에 신장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맨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기 기관이다. 신경능 줄기세포 중에서도 2차 신경관이 형성되어서 나온 거기서 만든 것들이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게 이제 치골이에요. 이 뼈가 바로 배꼽에서 쭉 내려가면 만져지는 이 뼈예요. 이 뼈 바로 뒤에 뭐가 있냐 하면은 방광이 있어요. 방광. 신장 방광이 만들어지고 방광 뒤쪽에 자궁이 있고 자궁 옆으로 난소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장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것을 이 뒤쪽에 연결되는 이것을 직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기로 보면은 신장이 뒤쪽에 있죠. 그 다음에 신장에서 연결되는 방광, 자궁, 옆에 있는 난소, 그 뒤에 있는 직장.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전립선. 난소가 바깥으로 나온 것이 정소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2신경능 형성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원시 생식세포가 들어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관리하느냐? 자, 우선 여기서 보면은 요추 1번에서 1번, 2번, 3번. 음, 음, 네, 이것을 제가 표시를 해놔야 되겠네요. 요수 1에서 3번까지. 4번, 5번 빼고 요추 1번, 2번, 3번. 거기서 신경이 나와서 내장신경간 신경들을 이루고 여기서 세줄기가 나와서 또 모여요. 이 모인 것을 장간막하신경절이라고 해요. 어떤 의미냐면은 심장과 폐는 그냥 바로 직행하죠. 시- 어, 여기서 바로 직행하죠. 그죠? 그런데 각종 소화기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은 내장신경관 신경절에서 쭉 나와가지고 복강신경절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정보가 교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추 1, 2, 3, 4번에서 나와가지고 내장신경관 신경절을 형성하고 여기서 쭉 나가서 장간막하 신경절을 형성하고 여기서 나가요.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직장, 대장의 끝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장, 요관은 신장에서 방광으로 연결되는 선이에요. 신장에서 방광으로. 그 다음에 요도는 방광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길을 요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전립선이 있죠. 전립선이 남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방광, 난소, 정소, 자궁을 다 얘네들이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여기서 교감신경이잖아요. 교감신경은 뭐라 그랬어요? 막 일을 시키는 신경이죠.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좀 쉬게 하고, 세포들 좀 쉬게 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교감신경은 요추 1, 2, 3번에서 나온다. 이 장기 전부를 우리가 원기기관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원기기관은 교감신경이 전부 다 요추 1, 2, 3번에서 나온다. 뭔가 일이 안 된다 그러면 요추 1, 2, 3번을 치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변비가 생겨요. 변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장이 안 움직이는 것도 변비 같아요. 그럼 어디를 해야 돼요? 요추 1, 2, 3번. 신장의 문제, 신장이 약해. 막 신장 사고체들이 막 죽어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추 1, 2, 3번. 그 다음에 요도나 요관이 문제가 돼. 요관에 막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요도에도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남자들은 전립선이 비대가 되거든요. 나이 들면서. 그 어디를 치료해야 돼요? 요추 1, 2, 3번. 방광염이 자주 걸려. 어떻게 해야 돼요? 요추 1, 2, 3번. 나는 난소에 혹이 있대. 물혹이 있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추 1, 2, 3번. 나는 자궁이 염증이 있어. 자궁에 출혈이 생겨. 자궁 내막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자분들은 이제, 갱년기 50대 넘어가면서 자궁 출혈이 잘 생겨요. 자주 생겨요. 그럼 병원 가면 막 자궁을 드러내라 그러고 그래요. 절대 드러내면 안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궁 출혈, 자궁 내막염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추 1, 2, 3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거는 일을 시키는 신경인데, 보호하고 쉬게 하는 신경이 있어요. 그것을 부교감 신경이라고 해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모든 장기의 부교감 신경은 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모든 장기의 부교감 신경은 뇌에서 나오는데, 베이거스, 미주신경이란 이름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두 쪽으로 쭉 내려와서
모든 장기를 다 관리한다. 그래서 이걸 외울 것도 없다. 그냥 전부 다 뇌에서 나오는 거니까 외울 것도 없다. 그랬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예외가 있는데, 원기기관의 부교감신경은 천골에서 나와요. 원기기관의 부교감신경은 전부 천골에서 나와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음, 천골 2, 3, 4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놔야 되겠네요. 원기기관의 부교감신경은 천수 2에서 4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원기기관이고 발생 자체가 다르잖아요. 제2신경관 형성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장기하고 또 목적도 달라요. 심장이나 폐는 하늘에 공기 중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소화기는 우리가 음식 먹은 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원래 원본 내 정보, 내 몸의 원본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원본 정보를 관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세포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면 우리 방광 그러면 소변이 목에다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냥 주머니, 보관 장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소변 속에는 우리 몸의 원본이 되는 굉장히 소중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바깥으로 안 내보내고 다시 재흡수를 하는 게 방광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자궁난소는 말할 것도 없죠.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 키우는 기능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세포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직장, 신장, 요관, 요도, 설립선, 방광, 난소, 정소, 자궁에. 그냥 쉽게 생식기, 그 다음에 비뇨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식기, 비뇨기는 사실은 세포의 성질이, 세포의 의식이 같은 거예요. 비뇨기 그러니까 더러운 거 절대 아니에요. 소변과 대변은 절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영양분과 생명 물질들이 가득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reproduction organ이라 그래요. 재생기관 영어로는. 그런데 한 가지 직장이 조금 이상하죠. 직장은 대장 끝에 붙어 있으니까 대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발생부터 직장은 따로 발생해요. 기능도 달라요. 직장도 원기기관이다. reproduction organ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관리하는 부교감신경, 이것들을 휴식하고 보호하는 신경은 천골에서 나온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직장 변비,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직장암, 그러면은 요추 1, 2, 3, 3을 해야 된다 그랬죠? 동시에 천골 2, 3, 4를 같이 해야 돼요. 요추 1, 2, 3, 천골 2, 3, 4. 요추 1, 2, 3, 천골 2, 3, 4는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직장을 치료할 때, 신장을 치료할 때, 요관, 요도, 전립선을 치료할 때, 방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난소, 정소 문제가 있을 때, 불임도 난소정소의 문제죠, 사실은. 자궁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전부 이걸 같이 치료해요. 놀랍죠? 안 놀라우세요? 안 놀라우세요? 여기서 다 관리하고, 얘네들이 만들었고, 얘네들이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치료하고, 더불어서 이제 증상을 없애는 그런 치료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됐습니다. 다리의 모든 문제, 요추 1번부터 천골 2번까지다. 거기서 나오는 신경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CPU, 본체, 그게 요수고 천수다. 이 요수와 천수가 튼튼하고 건강하면은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예방되고 치료도 잘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요수와 천수로 치료하고 거기서 나오는 신경, 요추신경, 천골신경도 같이 치료하고, 그것이 근본 치료다. 제일 중요한 치료다. 에너지 기준으로 장부를 분류하는 걸 이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청기기관. 하늘의 에너지를, 공기 중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흡수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심장과 폐. 그것을 청기기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곡기기관, 곡식,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에너지화해서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정화하고 저장하고
분배하고 공급하고 하는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소화기인데 그것을 곡기기관이라고 분류하고 그것을 흉추 5번부터 11번까지가 관리한다. 그 다음에 원기기관. 원기기관은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원본 세포를 관리하고 그 세포 의식이 작동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우리 몸에 있는 나의 본래 모습, 본래 에너지, 본래 정보 그런 것을 잘 관리하고 보양하고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장, 요관, 요도, 방광, 여기 요관을 다 쓰죠, 뭐. 요관, 요도, 전립선, 방광, 자궁난소, 직장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비뇨기 계통의 장기, 그 다음에 생식기 계통의 장기, 거기에 직장을 플러스하면 되겠죠. 직장은 소화기가 아니에요. 리프로덕션 오관이에요. 그것을 관리하는 게 전부 원기기관. 원기기관 어디서 관리하느냐? 원기기관의 모든 문제는 천수뿐만 아니라 요수 2번부터 아니요. 1번부터 1번부터 3번까지 플러스 천수 2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근육과 다른 구조를 조금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을 같이 하실 거예요. 치료 방법이 참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청기기관도 중요하고 곡기도 중요하고 온기도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만일에 청기기관이 문제가 되면은 뭐 그냥 폐와 심장이 문제일 뿐이에요. 폐와 심장은 어떻게 뭐 하면 되겠죠. 곡기기관이 문제면은 곡기기관은 그냥 소화기 문제일 뿐이에요. 원기기관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우리 몸의 원본 세포를 원본 정보로 갖고 있기 때문에 원기기관이 작동을 안 하면은 온몸이 작동을 안 돼요. 그때부터 노화가 급격했어요. 노화가. 그래서 원기기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치료하는 영역이 요추 1, 2, 3, 천골 2, 3, 4. 요추 1, 2, 3, 천골 2, 3, 4.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기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해요. 모레 공부하기로 해요. 최재훈 선생님 아마 내일 출발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가셔서 잘 준비하시고 저희는 9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레 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